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금토일 경마 중에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도 많은 적중과 중배당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하는 시점이 금요일 경마 끝나고 저녁이에요. 자, 금요일날 제주 메인, 또 부경에서의 메인, 그 외 중배당까지 적중을 좀 드러냈고, 또 가장 기대하는 마필,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말이 아무래도 승부경주도 있지만 메인이 가장 핵심일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뢰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러한 메인에서의 추천했던, 오픈했던 말들의 선전이 계속해서 이번 1호 경마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좋은 마필들 많이 찾아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1번 포에버 길. 자, 얘는 지난 경주 때 입상은 못했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준비는 끝난 마필인 것 같다. 준비는 끝난 마필인 것 같다. 거의 입상권 수준의 걸음을 보였던 것이고요. 이번에 1번 게이트 출전을 하고 있으니 실수만 없으면 입상할 수 있는 경주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1번 포에버길 바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상대방으로 팔리는 말이 이제 3번 래피드 썬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1경주는 요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1번, 3번이 삐까삐까하게 아마 현장에서도 잡히면서 팔릴 것 같은데, 래피드 썬더 같은 경우는 능검이 아주 좋습니다. 능검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1번 포에볼기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요 두 마리가 받칠 수 없는 배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첫 경주가 단통으로 요 두 마리를 공략해 봐야 될 것 같고, 단통으로 보면서 여기에 붙여가지고 삼복승을 좀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1번을 놓고 가더라도 1-3막권을 보는 이상 다른 말들을 복승식까지 추천하면 아마 제 느낌에는 환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환수가 나올 정도로 배당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오히려 깜빡이가 위험한 거죠. 배당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면은 깜빡이가 위험한 거예요. 땡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저배당이지만 1-3막권을 좀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붙여갈 수 있는 삼복승을 좀 생각을 한다면, 잡혀있는 거는 4번 레전드 매치가 잡혀는 있습니다만, 레전드 매치는 이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좀 주도를 했단 말이죠. 능검 때도 그렇고. 그러면 쉽게 봐도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직선에서의 뚝심이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말들보다 게이트가 좋으면 모를까, 게이트가 좋지 않은데 요거는 외곽 돌다가 직선에서 설 가능성이 높기에 7번 천지 탱크나 8번 메탈 인베이더, 요런 말들이 종반에 붙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아예 안 잡혀있는 말들 중에서 갑자기 잘 뛰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여준 전력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번과 3번의 능력상 요거는 한방 게임으로 좀 보고 싶다. 단통 막권으로 요거는 좀 추천드리고, 여기에 붙여서 삼복승으로 7번이나 8번을 1-3막권이 워낙 배당이 낮으니까 나는 이런 저배당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삼복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끼리 배당이 없으니까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삼복이라도 조금 더 먹으면 나는 만족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요거 삼복승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경주입니다. 4번은 좀 배제를 하고 1-3 능력상 한방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인기마 인정하겠고요. 자,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2번 정상 히어로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경주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인기마 싸움인 것 같아요. 1경주는 복승식 이 대끼리 막권에 대해서 다른 말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였지만, 여기는 짜릿한 행복이랑 최저배당을 가고, 저 역시도 요 대끼리 막권을 우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이지만 여기는 왠지 받쳐야 될 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어로도 내치기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하고 3번 짜릿한 행복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니까 약간 끌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만 잘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CC1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아마 이번 경주 잘 타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마리를 같이 동반 입상 기대하는 말로 보긴 하는데 7번 KM 빅뱅이나 8번 태권브이 자, 요 두 마필이 잘하면 깰 수 있는 말들인 것도 같아요. 여기 외곽에 이제 드림 리메인까지 있긴 한데 얘도 능검을 봤을 때는 선행 스타일로 말을 좀 몰았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7이나 8 정도가 특히나 8번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발주가 좀 늦었었던 말이라 발주만 좀 정상으로 나온다면 배당 가능성이 좀 있는 말이고 7번까지는 그래도 선행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능검 자체가 기본 이상으로 좀 뛰었었던 말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3번 짜릿한 행복이 지난번처럼 좀 끌린다거나 발주가 좀 아쉽다거나 그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대끼리로만 가진 않을 수 있어서 여기는 2번에 3번을 당연히 보긴 하는데 여기는 7번이나 8번을 3복 말고 여기는 7번이나 8번을 뭐 복이라든가 쌍으로 좀 가져가면서 받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싶어요. 1경주는 그냥 단통에 3복으로 본다면 2경주는 복승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추천을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 자, 서울 3경주 가봅니다. 야, 요 서울 3경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당이 시작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축이 없어요. 축이 없습니다. 자, 드러나 있는 전력은 7번 청산무사. 얘가 이제 왜 인기마로 잡혔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외곽 돌았던 말이죠. 3선 외곽을 돌았던 말이고 또 거리가 늘어났었던 경주이기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청산무사가 거리 경험도 했고 여기서 선행을 가기만 하면은 되는 건데 선행을 가기만 하면 더 뛰는데 선행을 무조건 얘가 선행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2번이나 5번 등도 순발력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산무사가 혼자 그냥 쉽게 선행 가는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1위지만 선행을 우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축으로 그냥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명브레이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선입이다라고 보지만 얘가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뭐 더불어서 4번 판타스틱 프로 같은 경우는 내치기니까 그래도 전개상의 유리함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권으로 잡혀져 있는 건데 저는 얘를 좀 재밌게 보거든요. 이번에 외곽이지만 10번 X10이라는 마필. X10 이제 뭐 양궁에서 시점 정확히 꽂으면 이제 X10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마명을 진 것 같은데 자, 요 X10이 얘가 발주가 되는 말이에요. 발주가 되는 말입니다. 발주가 되는 말인 거는 그뿐 아니라 이 데뷔전에서 좀 이 데뷔전 뛰고 지난 2전째를 경주를 했으니까 이 데뷔전 걸음을 지금 데뷔전 걸음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경주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는 그냥 선입권으로 그냥 무난하게 탔지만 데뷔전에서는요 요게 마지막에 끝걸음을 보였단 말이거든요. 끝걸음을. 근데 이제 지난 경주는 빠른 순발력도 보였단 말이죠. 이번 경주 2역 기술을 기승시켜놨고 기본적으로 초반 순발력도 좋아졌고 데뷔전에서는 끝걸음을 보였단 말이고 이거 외곽이긴 하지만 배당을 낸다면 딱 이게 10번 X10이 사고 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기말을 믿고 들어갈 수 없는 경주라서 차라리 복병을 아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7번, 4번, 5번, 10번에 붙여가지고 저는 아예 10번을 놓고서 중배당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데뷔전 걸음이 꽤나 저는 인상적이었고 이번에 이혁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안 팔리는 경주니까
요거 사고 치면 요 놈이다 라고 보면서 추천을 좀 드려보죠. 자, 부산 일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도 압도적인 인기마가 하나 있습니다. 자, 5번 오아시스 아델. 아직 입상은 없습니다. 아직 입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제 입상을 하느냐인데, 서승훈 기수는 일요일날 아마 기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제 금요일날 후반에 이 기수가 교체가 됐던 상황인데 인기만 계속 못 가다 보니까 또 교체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일요일날 다시 기승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던 안 하던 뭐 오아시스 아델은 이번 경주 이제 첫 입상을 해야 되는 경주 같습니다. 요게 뭐 지난번에 시종 외곽을 돌았던 말이니까, 자, 그런 전개만 아니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후차권에서 팔리는 게 9번 수원퀸. 자, 이 수원퀸이라는 말은 마찬가지 얘도 지난번에 계속 외곽을 돌았어요. 다실바 기수는요, 지난주 일요일날 인기만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많은 마필들 또 승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다시 다실바 기수가 열심히 탈지 안 탈지는 초반에 흐름을 좀 봐야 돼요. 다시 인기만 빼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금요일날 성적을 냈으면. 그래서 수원퀸이란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잡히고 있는데, 자, 요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우선 받치기로 돌려놓고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요. 먼저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싶은 거는 7번 그랑크리. 김혜선 조교사가 된 이후로 박재희 기수가 더 열심히 말을 좀 타는 것 같고 기회도 잡는 것 같고, 자, 이번에 그랑크리라는 마필은 휴양호 출전이긴 한데 재검 때 걸음 크게 문제 없었고 체중 관리도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오아시스 아델을 제외하고서는 여기 외곽에 출전하는 말들이 다 기복마들이에요. 기복마. 그렇기 때문에 그랑크리가 후차권 싸움에서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 저는 7번을 상대마 1순위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마더 원더풀까지 가능성이 있는 말이니까 후착을 잘 찍어 먹어야 되는 경주 같아요. 자, 5번 오아시스 아델을 축으로 7번 그랑크리는 가져가야 될 마필. 여기에 이제 9번과 10번 중에서 현장 초이스를 좀 들어가야 되는 경주 아닌가. 9번 수원키는 다실과 기수의 초반 행보를 잘 살펴봐야 될 거는 같아요. 자, 충막감은 있고 후차권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잘 찍어 먹어야 되는 경주. 7번이 깔끔하게 와서 그냥 주력으로 끝나주길 내심 기대를 좀 하면서 다음 경주를 한번 가보죠. 자, 서울 4경주. 자, 이제 좀 승부처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경주는 6번 미스터 카라가 자, 인기마인데 얘는 액면상 인기마입니다. 지난 경주에 선행을 갔어요.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간다면 다시 한번 그대로 입상. 선행을 간다면 그대로 입상인데 이게 기복마 경주란 말이죠. 능력마 게임이 아니라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선행을 쉽게 못 나가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터 카라가 선행을 못 가는 순간 지난 경주보다 못 뛰게 돼 있으니 6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10번 머니 포시즌을 놓고 승부합니다. 머니 포시즌. 자, 미스터 카라가 선행을 간다면 요렇게 끝날 것 같고, 근데 미스터 카라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기습으로 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기습으로 쏠 수 있는 복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이번에 노립니다. 중배당 한 방으로. 저는 미스터 카라는 어차피 들어오면은 본전한다 생각을 하고 10번 머니 포시즌을 놓고 여기에 미스터 카라는 받칠게요. 받치기로 돌리고 배당으로의 한 방을 들어갈 겁니다. 요게 기습으로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중배당 한 방짜리가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자, 오늘의 첫 승부를 중배당으로 들어가요.
7번, 6번이죠. 죄송합니다. 6번, 요거. 6번입니다. 6번, 요거는. 6번. 6번이 오면은 그냥 본전한다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한 마리는 더 가져가겠죠. 현장에서 한 마리는 더 가져갈 건데, 10번을 놓고 요 중배당 한 방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승부로 추천을 드리고 가져가는 거니까, 자, 10번 머니포 시즌 놓고 앞에 가는 말 중에 의외의 마필이 하나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중배당 한 방을 여기서 한번 노려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부산 이경주도 승부예요. 부산 이경주도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는 승부처인데 인기마가 10번 램프 요정 진인데 저는 이거 그대로 충막감 보고 들어갈 겁니다. 램프 요정 진이를 충막감으로 인정해요. 얘는 지난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지만 전개상의 불리함을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 충막감 그대로 간다. 또 한 번 간다. 또 한 번 간다. 10번을 놓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여기서 인기 마필인 4번 월드 트리플 캣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갸웃갸웃 거립니다. 말이. 요거 최저 배당으로 씩씩하게 아마 팔릴 건데, 씩씩하게 팔릴 건데, 자, 제가 인기 1위 마필, 항상 제가 복병만 놓고 승부 들어가잖아요. 그런 복병 놓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석범이가 인기 1위 놓고서 승부를 해. 그러면, 대끼리 사라고 제가 이거를 승부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요 월드 트리플 캣을 저는 이번에 안 볼 거예요. 안 볼 건데 이 월드 트리플 캣을 이번에 안 보는 이유는 얘가 모래 맞으면 잘 안 뛰는 말인데 여기서는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모래를 맞으면 월드 트리플 캣은 지난번처럼 앞에 가서 잘 뛰는 게 아니라 모래 맞고 뒤로 흔들리고 주행 거부하고 이런 모습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모래를 맞으면 요 대끼리 맞건 저는 못 지킨다라고 봐요. 그래서 램프 요정진이라는 대가리가 있어도 요거는 승부로 붙어볼 만하다. 승부로 붙어볼 만하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마벌을 다 까드릴 수는 없지만 10번 놓고 승부를 하는데 4번은 안 본다고 했잖아요. 4번은 이제 꺾는 거예요. 꺾는 거고 여기에 팔리는 마필에서 2마리 그리고 5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복병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인기 1위 10번 놓고서 4번을 빼고 그 다음 팔리는 3위, 4위, 5위 요렇게 사가지고 뻔한 그림으로서의 승부하는 게 아니라 5두 안에 안 잡혀있는 복병이 이번 경주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경주까지 되기 때문에 오늘 부경에서의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그냥 깜빡이만 꺾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터트릴 수 있는 마필까지 있으니까 자, 요 레이스도 붙어볼만 하네요.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램프 요정 진이에 붙여서 주력쇼 한 방으로 끝나든 중배당을 잡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오경주는 6번 제너럴 윈드가 인기 1위인데 야, 이거는 제가 좀 가늠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제너럴 윈드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면서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선행을 가면서 아주 좋긴 했는데 이 어린 말들이 골마겸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골마겸을 앓고 있는 말들이 거의 뭐 대부분 앓고 있죠. 그래서 골마겸을 앓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 다시 뭐 아팠다가 치료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뼈들도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건데 제너럴 윈드가 데뷔전 입상하고서 골마겸이 좀 발생하면서 조교 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 아무리 제너럴 윈드가 보여준 걸로는 대가리감이긴 한데 자, 조교가 조금은 약하단 말이죠. 제너럴 윈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독땡이냐? 선행을 못 갈 가능성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제너럴 윈드를 놓고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놓고서는 못 가겠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스톰트루퍼를 놓고 공략을 할 거예요. 스톰트루퍼. 스톰트루퍼는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모래를 맞아봤어요. 모래 맞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한 번도 안 맞다가 모래를 맞아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경주력에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지난번에 처음으로 모래를 맞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렸지만 부러졌던 그런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뭐 모래를 맞아도 지난번보다는 잘 뛸 것 같고 게다가 또 안쪽에서 마이야 기수가 타는 경주이니까 마이야 기수가 그냥 댕받고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스톰트루퍼가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져서 3번을 놓고 가고 싶어요. 3번을 놓고 들어가고 제너럴 윈드는 뭐 워낙 인기 많으니까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복병 중에는 얘는 꼭 가져가고 싶어요. 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발주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끝걸음도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그래서 벽송이라는 말이 벌써 아직 3세마지만 벌써 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말 같지는 않지만 하위군에서 앞선이 죽는 그림에서는 벽송도 이제는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복병이니까 인기 5등 잡혀 있으니까 얘는 좀 가져가 보고 싶고 그 외 1번 관악산 조이나 7번 타이거 K 중에서는 현장 초이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관악산 조이가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이거 K도 순발력은 좋은데 선행을 확실히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긴 하나 요 두 마리 중에 현장 갱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활기 있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요 두 마리 인기마 중에서는 초이스를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 갈 거고요. 자 6번을 보지만 8번 벽성은 꼭 배팅권 하나 가져갈 거고 1번과 7번 중에 현장 초이스를 가져가는 쪽으로 3번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 3경주로 가죠. 자 부경 3경주입니다. 여기는 비슷비슷하게 잡혀있긴 하나 여기는 11번 월드 파이터맨을 충막감으로 저는 그대로 봅니다. 얘도 지난번에 계속 외곽을 돌았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외곽이긴 하지만 이 말이 얘도 모래 맞는 거 싫어해요. 모래 맞는 거 싫어한데 외곽에서 감는 전개를 할 수 있어서 이번 경주는 월드 파이터맨이 외곽이지만 충분히 잘 감아내고 그리고 모래도 안 맞게 기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1번 월드 파이터맨 자 여기서는 지난 경주보다 더 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벌마의 랜드가 최저 배당인데 얘를 꺾을 수 있다면 제가 그래도 승부 경주로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벌마의 랜드도 지난번에 외곽 전개를 극복해냈었던 말이에요. 둘 다 외곽이니까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전개상으로는 불안한 건 있는데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이유는 못 찾았어요. 확실히 꺾어야 되는 이유는 못 찾았기 때문에 월드 파이터맨이나 벌마의 랜드라 외곽의 인기마들이긴 하지만 다 배팅권에는 보고 싶고 7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행을 갔었던 말이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더 뛸 거는 없어 보여요. 잡을 말이 없으니까 인기마로 좀 그냥 5두 안에 잡혀있는 것 같고 아마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2번이나 3번 요런 말들이 그대로 후차권 도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등급 편성답게 구미는 많이 약하고요. 11번 월드 파이터맨이 외곽이어도 될 것 같고 9번을 못 자르니까 요거는 승부로는 못 잡고 그냥 일반 경주로 가는데 9번과 함께 2번이나 3번까지 11번에 붙여서 도전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병인 7번이 별게 없으니까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죠.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6경주에서 자 이제 복병 하나 놓고 다시 승부로 가볼게요. 요 경주 승부로 갑니다. 승부로 갈 거고요. 자 인기마가 안쪽에 요 두 마리예요. 1번 미라클 삭스랑 2번 섬돌부루. 자 미라클 삭스는 최근에 선입으로 연속해서 입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원게이트라서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섬돌모르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에 잡히긴 해서 아무래도 선입보다는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태종 기수가 미라클삭스에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박태종 기수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를 어떻게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입상이 많지는 않죠. 기승 횟수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냉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 말에 대해서는 불신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이죠. 불신을. 자, 어느 쪽으로, 한편으로는 미라클삭스에 기승을 해서 야, 이거 박태종 기수 하나 먹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생각인 거죠. 가장 단순한 생각. 박태종 기수 한번 먹게 해주겠지. 근데 그거는 복병이라면 메리트가 있지만 인기 1위로 팔리는 말이니까 미라클삭스 그냥 주겠냐고요, 이거. 자, 섬돌모로도 앞에 무조건 가려고 할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굳이 누가 앞에 갈지 뒤에 갈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싸울지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는 말 중에 하나를 노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예요. 5번 에코월드. 얘가 딱입니다. 에코월드가 누가 앞장을 가든 따라가면서 힘을 쓸 텐데, 자, 에코월드가 지난번 3착을 했어요. 3착을 했는데, 자, 요거 지난 경주 4회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에코월드 같은 경주가 명드림이랑 문학대세가 들어온 경주거든요. 명드림이랑 문학대세. 명드림은 요즘에 아주 분위기가 좋은 말이고, 문학대세는 제가 지난번 축으로 놓고 때렸던 말이고요. 문학대세는 지난주에 출전했는데 또 입상을 할 정도로 요 두 마리가 굉장히 센 말이에요.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세의 컨디션이고 센 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월드가 질만한 말들한테 진 거예요. 에코월드는 질만한 말들한테 졌던 경주예요. 딱 요 경주가. 그런데 앞장에서 지금 1번이나 2번 이런 말들이 그냥 그대로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아니면, 이런 구미에서 3착을 했으면 여기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1, 2가 손잡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에코월드. 자, 5번 에코월드가 지난번하고 똑같이 5번 게이트입니다. 요 파란색 모자예요. 요거 5번. 자, 초반이 느리지도 않아요. 최근에 보면 순발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원래 에코월드 하면 이제 추임마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여기서 중위권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지난 경주 초반 스피드 봤을 때는 선입으로 붙일 가능성도 꽤 높죠. 초반 순발력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요렇게 여유있게 5번이 타주고 있고요. 직선주로 왔을 때도, 자, 요 5번이 직선주로 와서도 종반에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지만 여기 6번 명드림이랑 이 9번 문학대세의 탄력이 워낙 좋았어요. 또 얘네들이 센 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 5번이 올라오는 그림이었지만 능력 있는 말들에게 졌던 경주이니까, 오늘 같은 선행마가 함께 나오는 그런 경주에서의 에코월드는 충분히 추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요거는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5번 에코월드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이고요. 대길 꺾고 5번 놓고 대길 꺾고 중배당까지도 한번 노리면서, 자, 에코월드가 뛰었던 구미, 지난번 열심히 타서 되긴 했지만 구미가 이번 경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구미였으니까 에코월드 놓고 요거는 승부레이스로 갈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부경 4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는 야, 지난번에 노렸던 포스비 위드유, 이 포스비 위드유가 원래는 예전에는 선행마였고요. 그리고 모래를 맞으면서 좀 덜 뛰던 말이었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덜 뛰던 말인데, 요즘에는 그 빠른 선행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빠른 선행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쉽게 지난번에도 3착을 한 건데, 다행인 것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래에 대한 적응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포스비 이두유가 가장 베스트의 그림은 선행을 가는 것이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래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적응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의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제 외곽에 위너스 루키가 지난 경주 때 이제 선입으로 편안하게 뛰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행을 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은 더 뛸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고, 만약에 열둘이 선행을 못 가기라도 한다면, 자, 요거는 위너스 루키가 덜 뛰고 포스비 유두유는 안정적인 입상의 한 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기대를 해요. 저는 위너스 루키가 우선은 외곽 게이트 출전의 최저 배당이기 때문에 의외의 말이 튀어나갈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지난번에 뭐 발주가 안 좋았던 3번이 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6번 다이아나이트 요런 말들이 튀어나간다거나 앞에 뭐 희망군주 같은 말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게이트는 무조건 다 안쪽이니까 위너스 루키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그래서 상대마 1순위로 보는 게 요거 4번 서부 갬블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종반에 올라오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도 이제 모래 맞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중반에 줄줄줄 새는 전개 있잖아요. 줄줄줄 새는 전개. 그런 전개를 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바닥에서 참았다가 모래를 시작부터 그냥 맞았다가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다실바 기수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기승을 할 거예요. 초반 서두르는 거 없이 참았다가 아마 모래 맞으면서 뛰어도 참았다가 줄줄줄 뒤로 새는 것보단 추입으로 한 발 쓰는 게 낫고, 앞에서 위너스 루키가 선행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가 될 수 있는 경주니까 아마 7번을 놓고 요 두 마리 쪽에 싸움이 되지 않을까. 7번 포스비 유두유 놓고요. 저는 우선 4번 서부 갬블, 그 다음이 이제 12번 위너스 루키가 될 것 같고, 자, 그 외 11번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앨리스 마린 정도까지가. 그래서 어차피 요 4번이냐 12번이냐 뭐 둘 중에 하나 싸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저는 요 4번 쪽에 기대를 더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서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는 오늘 서울 승부처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서울에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자, 메인 승부에서 요 자이언트 보스가 인기 1위로 팔려요. 지난 경주 때 이제 입상을 했는데, 자이언트 보스라는 말이 원래 선행 가던 말이었거든요. 지난 경주 보니까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자, 극복을 해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이언트 보스가 선입으로 극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약간 불안한 모습도 보였어요. 왜냐면 얘가 원래 선행 가던 말이거든요. 선행 가던 말인데 선입으로 타니까 약간 모래를 맞았을 때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자이언트 보스가 안쪽이니까 유리해, 모든 사람이 열이면 아홉이 내치기면 더 유리해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요거 지난번 뛸 때 요거 영상 보니까 자이언트 보스 이거 한번 살짝 볼까요? 이게 자이언트 보스가 모래 맞으니까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5번인데 요거 파란색 모자인데 5번이 원래 앞에 가던 말인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래를 안 맞는데 5번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래를 안 맞으면서 뛰었어요. 모래를 안 맞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뛰는데 5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모래를 맞거든요. 9번 때문에.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부터는 약간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수도 추진을 좀 더 하는 모습이고, 말도 약간 고개가 들리고, 기수도 그래서 추진이 좀 더 추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모래의 반응이 아주 민감한 건 아니어도 말이 외곽으로 삐지려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모래를 피해서 뛰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쪽에 아예 갇혀서 뛰어버린다면, 안쪽에서 갇혀 뛴다라는 건 요거 2번처럼 안에 갇혀서 뛰면은 얘가 모래를 맞았을 때 요 뒤로 줄줄줄 셀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약간 뛰는 게 안쪽에 갇혔을 때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어요. 아이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이언트 보스를 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에서 자이언트 보스를 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이고, 저는 그런 전개가 맞다면 이거는 주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받치기로만 해놓을 겁니다. 받치기로만. 인기 1위를 받치기로만 해놓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노리는 건 뭐냐? 제가 이번 경주 꼽혀있는 말은 얘예요. 5번. 마이티 코드라는 맵이에요. 자, 이 마이티 코드가 이번에는 권중석 기수거든요. 지난번에는 최보명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그 경주가 이제 과천시장배 경주. 아주 빠른 경주였잖아요. 빠른 레이스에서 외곽 출전이다 보니까 뭐 따라가다가 끝이 났어요. 그냥 거리 손해만 잔뜩 보고 상위 마필들의 한 수 아래의 걸음을 좀 보여줬어요. 그 레이스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게다가 또 외곽까지 되니까. 그냥 그 경주는 약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엔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요때 자, 마이티 코드가 요때 외곽이지만 좋았고, 문세용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선행마가 겹치는 편성 속에서 뚝심 있는 걸음을 보여냈고요. 이번에 마이티 코드는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4.5.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마이티 코드가 저는 충분히 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도 마필은 대상경주에서도 컨디션은 아주 좋았어요. 컨디션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대상경주에서 좀 한 수 아래의 걸음을 보여줬다고 해서 요번에 좀 빌빌빌빌 거리면서 팔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이언트 보스가 모래 맞았을 때 위험한 전개가 될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메인으로 신인 기수 권중석 기수의 감량 2점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요거 중배당으로 한 방 때립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한구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배당으로 한 방 때릴 것이고, 2번 자이언트 보스는 받치기예요. 받치기로 돌립니다. 주력도 아니에요. 받치기로 돌리고 여기에 또 다른 복병까지 조합을 해가는 경주. 자, 요 레이스 혼전 속에 중배당 한 방의 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이언트 보스는 그냥 받치기로 돌려놓고 5 놓고 오늘의 서울 메인 꼭 한번 결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좋아요. 말 좋습니다. 원래 이거 지난번 대상 경주에서도 말이 좋으니까 배당판에서 바람 불었던 말이거든요. 자, 그만큼 마필 컨디션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지난번 너무 레이스가 빠르고 따라가다 지친 그런 경주였으니까 그거 의미 없다 생각하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이티 코드 놓고 오늘 서울의 메인 들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부산 5경주로 갈게요. 자, 부산 5경주는 1번 닉스고 1. 자, 닉스고 자마 중에서 지난번 이제 처음 이제 입상을 해냈고 제가 놓고 승부로 또 때려드렸던 경주였죠. 이 적중까지도 만들어냈던 게임이었고, 닉스고 1이 마지막에 보니까 여유까지도 있더라고요. 이 좋은 고가의 마필을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김호수 기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닉스고 1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입상을 하면 된다. 입상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김호수 기수가 계속 이 말 기승하고 갈 겁니다. 자, 요거 닉스고 1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떤 기수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워낙 높은 말이니까 1번 닉스고 1 그대로 충막감 인정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곽에서는 12번 트윈 레인보우예요. 자, 이 말은 지난 경주에서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으니 이번에 승분전이긴 하지만 자, 닉스고 1을 보면서 아마 전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트윈 레인보우도 워낙 여유가 있었으니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유, 걸음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1, 12 막건이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외 기타 등등으로서는 5번 브라운 루키 또는 9번 라임트리를 이거는 좀 복병으로 보고요. 7번 더 노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편안하게 선입을 했는데, 얘도 모래 맞으면은 좀 덜 뛰려는 습성이 아직까지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노미네이트가 모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팔리는 말 중에서는 7번을 저는 안 본다. 7번을 안 본다. 유경주는 인기만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닉스건 놓고, 자, 대끼리 막건 추천드리는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1, 12 그대로 보고요. 5번 그리고 9번을 복병으로 보겠습니다. 7번만 빼고 요렇게. 자, 서울 8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는 5번 오썸퀸이 근소한 인기입니다. 오썸퀸. 자, 이 오썸퀸이라는 말은요, 지금 선행을 연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갔고 게다가 외곽까지 돌았었던 말이죠. 즉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은 지난 경주보다 더 뛰어요. 선행을 가면. 선행만 가면은 땡큐인데 문제는 그걸 자신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1번 런던 에이스도 있고 4번 원더풀 삭스도 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썸퀸이 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네. 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 오썸퀸을 자신있게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선입으로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썸퀸 자체가 선행으로 입상을 2번이나 해냈단 말이기 때문에 입상을 하려면 그 전개는 우선 따라가 줘야 돼. 선행으로 가는 전개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선입으로 탔을 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어야 되죠. 입상을 못해도 야, 요거 다음에는 되겠네 할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무래도 선행을 꼭 가야 된다. 근데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2번 탐나 최강자 놓고 가고 싶어요. 어차피 여기서 탐색은 없을 거라 봅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라고 봐요. 내측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 가능하고요. 이 탐나 최강자 가지고서 이거 아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쪽에서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지. 앞에서 오썸퀸이 선행을 가던 말던 얘가 가면 가는 대로 아니면 다른 애가 가면 가는 대로 탐나 최강자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측에서의 최적 전개만 보여주면 이번 경주 2등도 좋다. 입상의 한 자리나 오히려 2번 탐나 최강자가 챙겨줄 수 있는 경주다. 당연히 드러나 있는 전력의 5번 오썸퀸이 선행 갈 수 있으니까 먼저 보겠고요. 4가 선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4도 조합을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5도 죽고 4도 죽는다. 그러면 6이죠, 이거는. 그러면 6이잖아요. 그래서 2번 탐나 최강자 가지고 요렇게 보고 있어요. 5번, 4번, 6번. 초반에 누가 선두권을 좀 장악하고 가느냐, 그게 관건인 경주 같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갈게요. 자, 오늘 부산 6경주를 오늘 부경에서는 마지막 메인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압도적으로 프라임 시크릿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메인으로 잡은 게 프라임 시크릿을 축으로 가지 않으려고, 축으로 놓고 때리지 않으려고 해서 메인으로 잡았어요. 물론 프라임 시크릿이 최근 아주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주도 제가 축으로 적중을 드렸던 말이기도 한데 프라임 시크릿이 이번에 안쪽이긴 한데 전개가 그래서 유리한 게임이긴 한데 항상 제 모토는 관리마가 있으면 그놈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제 이 경마하는 데서의 거의 모토예요. 관리마가 있으면 그놈 놓고 가는 거예요. 복병 있으면 그놈 놓고 때리는 거예요. 경험상 인기마 놓고 뒤질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복병이자 관리마이자 승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은 안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일부러 안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인기마들은 일부러 안 가는 말들도 많고 어영부영 방해받아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냥 실수할 때도 많아요. 뭐 그런 말들이 정상으로 다 탔으면은 대끼리가 매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마는 노리는 말이 있으면 큰놈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이 이겁니다. 12번 카디널 포스. 지난 경주 때는 불안한 인기마였다. 불안한 인기마였어요. 왜? 얘는 전형적인 모래에 대한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 때 카디널 포스가 안쪽 게이트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기마였는데, 서승훈 기수가 이번에 플라잉 칸에 기승을 해요. 물론 플라잉 칸이 승부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당연히 플라잉 칸이 더 팔리고요. 플라잉 칸도 보면은 지난번에 발주 늦고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말이니까 그 경주도 제가 맞췄던 경주인데, 뭐 발주만 잘 되면 더 뜰 것 같긴 하거든요. 플라잉 칸이 이쪽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긴 하는데, 카디널 포스는 승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어수 기수에게 배당으로 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준 거 아닌가? 왜냐면 카디널 포스는 외곽에서 감을 수 있잖아.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잖아. 이거는 카디널 포스가 안쪽에서 퍼펙트 액션이나 프라임 시크릿이 모두 앞장 가는 말들이잖아요. 두 마리 앞장 갈 것이고, 그 외로는 이제 뭐 8번 하늘만점이나 9번 어메이징 칸 요런 말들 초반에 밀고 나올 수 있는 말들. 근데 카디널 포스도 이번에는 외곽으로 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개는 요거거든요. 안쪽에서 2번이든 3번이든 나와. 2번이든 3번이든 나옵니다. 근데 외곽에서 카디널 포스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은 모래를 안 맞으면서 뛴다는 거. 지난번에는 요렇게 섰단 말이죠.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카디널 포스가 요렇게 쓸 수가 있어.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어수라서 승부가 없는 게 아니라, 김어수니까 안 가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외곽이기 때문에 카디널 포스는 더 유리한 거고, 김어수라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배당을 노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카디널 포스 지난번 3번 게이트인데, 자, 서승훈 기수라서 팔렸어요. 자, 발주가 느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안쪽에서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거품마였어요. 불안한 인기마였고, 결국에 발주는 뭐 이상 없이 나오지만 안쪽이니까 갇히는 거예요. 모래를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외곽에서 요게 쓱 외곽으로 감는 식의 전개를 해버리면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요 6번처럼 외곽에서 감는 식의 전개. 자, 중반부터 모래 맞으니까 서승훈 기수가 바빠지죠. 계속 바빠집니다. 모래 맞는 걸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래 맞으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4코너쯤 돼서는 이제 고개가 들리고 점점 줄줄줄 뒤로 거리차가 생겨버립니다. 이 순간 튼 거예요. 이 순간. 이 말은 여기서 이제 페이스가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모래 맞으면서 페이스가 흐트러진 것이니까, 제 아무리 서승훈 기수가 용을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거는 못 잡는 거거든. 죽어라 아무리 타도 못 잡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피해서 외곽으로 선다. 외곽으로 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3번이 앞에 가더라도 12가 외곽으로 감으면 모래를 안 맞는단 말이야. 여기 서 있으면 죽음이고, 여기 서 있으면 모래 맞으면서 죽음이고, 여기서 외곽으로 감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카디널 포스가 김어수 기수라서 배당상의 메리트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12번 카디널 포스. 모래만 관건인 그런 경주입니다. 오히려 복병을 놓고 중배당으로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경주라, 오늘 부경 마지막은 제가 노리는 관리마, 더 뜰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복병 카디널 포스를 가지고 프라임 시크릿이랑 와도 좋고요. 프라임 시크릿이랑 안 오면 더 좋아요. 배당 엄청 커질 거니까. 카디널 포스 넣고 오늘 부경 마지막 요거 승부 메인으로 추천드립니다. 카디널 포스. 김호수라서 아마 안 팔릴 것 같아요. 노려보죠. 자, 그리고 구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강골드가 인기 1위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최강골드가 지난 경주 요거 선행을 갔었죠. 선행을 갔었는데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강골드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거는 같거든요. 갈 거는 같아요. 최강골드가.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깨진 말이기 때문에 야, 요거 혹시 또 깨지면 어떡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넌 뭔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 경주가요, 항상 보면은 레이팅 잡힐 때 이 경주 편성 쭉 이제 한 경주에 만 10마리에서 한 20마리까지도 막 출마 등록을 해요. 근데 이 부담 중량은 그 중에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요. 자, 여기는 65점 이하의 경주입니다. 65점 이하의 경주예요. 3등급이니까. 그러니까 경주에서 65점짜리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가장 높은 점수가 최강골드예요. 59점이에요. 59점. 그러니까 65점 이하지만 여기 출전하는 말 중에서는 얘가 제일 높아요. 59점으로 최강골드. 그러니까 요 경주에서만큼은 여기 이거 금빛천하도 있구나. 금빛천하. 요게 제일 높구나. 61점. 근데 최강골드가 59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59점이면은 부담 중량이 조금은 더 가벼워져야 돼요. 왜? 지난번에 입상도 못했잖아요. 입상을 못한 말이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부담이 왜 늘어났느냐? 레이팅이 높은 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레이팅 높은 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강골드도 여기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그만큼 편성이 약하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최강골드가 지난번에 저는 입상을 못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 선행 가서 부러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2번 누리천왕 따라가는 말 놓고 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누리천왕은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내측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번 누리천왕을 가지고 전개 2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이고, 최강골드가 그대로 버티면 대끼리 봐주는 거고, 최강골드 빠지면 땡큐죠. 최강골드가 빠지면 땡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요렇게 가려고 해요. 2번 누리천왕을 가지고 5번 최강골드가 10마신을 이기던 20마신을 이기던 우선은 최강골드로 본다. 근데 그렇게 잘 타지 않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부러지면은 요게 배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은 우선 이클리스 블랙은 저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선행만데 최강골드 때문에 우선은 이클리스 블랙이 선행은 못 갈 것 같거든요. 이클립스 블랙은 잡히긴 했지만 얘는 안 보고 싶어. 10번은 아예 배제. 그래서 5번과 함께 인기로 잡혀있는 말 중에 9번 탱탱볼, 1번 슈퍼블루먼, 얘네들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 앞에 죽었을 때는 요런 말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나 지금 더 고민하고 있는 거는 4번도 있어요. 4번 터지면은 요거 4번 같은 말이 터트릴 수 있거든요. 이 금빛천하도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는데 요 놈도 인기만 앞에서 죽으면 어영부영 터트릴 수는 있는 말이니까, 배당은 좋으니까 이런 말들은 뭐 한 구멍 사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간 저는 2번 놓고 가고 싶네요. 자, 5번을 보되 지난번처럼 앞에서 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의외의 마필들과의 중배당 조합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0경주 갑니다. 10경주는 이제 4번 그대만 있다면, 자, 얘는 이제 충막감으로 좀 보려고 해요. 지난번보다 조교는 좀 약했었는데 그대만 있다면이 계속 선행을 가다가 지난 경주는 이제 따라가면서 선입으로 전개를 했었죠. 선입으로 전개를 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얘가 모래를 맞아본 경험은 없어요. 모래를 맞아본 경험은 없어서 만약에 이제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 어떤 전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앞으로 이제 검증은 필요합니다. 검증은 필요한데, 근데 모래를 아직 실전에서 맞아보진 않았으니까 혹시 뭐 이상한 압력을 혹시나 보일 수는 있어도 뭐 여기서는 이제 충막감 그대로 보려고는 합니다. 문제는 그대만 있다면이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전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얘는 굳이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로 선입식으로 전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롱런 하거든요. 선행 습성을 계속 들이면은요, 결국에는 그대만 있다면이 대상경주라든가 이런 때 나갔을 때 선행 못 가면 그냥 힘을 못 써버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좋죠. 앞으로 이제 대성할 말들은.
그 다음에 그대만 있다면은 굳이 선행 수성을 계속 키워갈 이유가 없죠. 따라가는 전개를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 1번 마이티 에버가 선행을 아마 쉽게 나설 수도 있어요. 얘가 그냥 붙잡고 따라가면 얘가 편안하게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티 에버 같은 말이 배당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마로서는 이제 3번 드리머 위주가 지난번 발주를 정상으로 하면서 입상을 하게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가 늦어지면서 부러졌는데 말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약간 질병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엘도라도 올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3번과 5번이 대길 준대길로 팔리고 있는데 요거 중에서는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가져갈 거고, 복병인 인노까지 얘는 이제 아마 선입으로 중위권이나 선입권에서 따라갈 거니까. 자, 그대만 있다면 놓고 그냥 쉽게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4번 놓고 저는 3번이랑 5번 중에 여기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 하나만 가져가고 1번이랑 9번은 오히려 배팅권을 가져갈 수 있는 복병으로, 3호 인기마 중에서는 하나만 제가 현장에서 초이스 해가지고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가볼게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자, 오늘 마지막 끝판 승부 레이스로 붙겠습니다. 끝판 승부 레이스로 붙을 건데,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은 1번입니다. 학산 스피드. 얘가 지난번에 점핑으로 출전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가볍다 보니까 선입을 지난번에 극복을 해버렸어요. 선입을. 자,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정상으로 이제 2등급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 지난번엔 가벼워서 선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이 가벼운 건 아니니까 학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선입보다는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중요할 거는 같다. 선행을 가는 게. 근데 이제 선행을 원게이트니까 갈 수는 있는데 혼자 뛰는 경주는 아니란 말이죠. 학산 스피드, 3번 마이티 조이, 6번 베스트 마야까지 다 선행마예요. 다 선행마니까 이번에는 편안하게 가는 전개는 아닐 거라는 거죠. 편안하게 가는 전개는. 그래서 이 경주는 딱 그 뒤에서 탈 말을 갖고 승부할 거예요. 딱 그 뒤에서. 뭐냐? 바로 이거죠. 2번. 페어스카이즈. 페어스카이즈가 딱 그 뒤에서 탈 말이고요. 얘도 이제 모래에 대해서는 적응이 됐어요. 모래에 대해서는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모래에 맞으면서 못 뛰다가 모래에 적응하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말이고, 이번에는 전개까지 딱 떨어지는. 게다가 벌교 베리타스가 그 전에 얘를 이겼지만 그때는 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외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경주보다 전개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벌교 베리타스도. 학산 스피드도 좋은 건 아니고 벌교 베리타스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페어스카이즈의 전개가 이거는 딱이거든요. 페어스카이즈 놓고 마무리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페어스카이즈에 붙여서 배당까지 노려갈 수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는 페어스카이즈고, 요즘 가장 또 살벌하게 말 타고 있는 신인 우인철 기수이니까 요거 페어스카이즈 요 놈 놓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요렇게 분석 드리면서 꼭 적중이 되기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현장에서 말필 상태 좋고 나쁨 제가 눈 크게 뜨고 볼 거고, 내용도 많이 섭렵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